각국의 국경 봉쇄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이상이 걸렸습니다.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도 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식량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매장마다 시민들이 대거 몰렸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식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. 베트남이 지난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고 태국은 계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. 연간 650만 톤을 수출하는 베트남의 쌀 수출 금지가 계속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류망 붕괴 등으로 이달이나 다음 달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생존스쿨 생존 가이드 코난입니다. 제가 최근 많은 비상 식량에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드렸었죠. 사실 저는 한 6년, 7년도 전에 이 재난시대 생존법이라는 우리나라에 처음 이 도시재난 생존법 책 이걸 냈었는데 한 2년 정도 뒤에 2편을 내려고 좀 더 자료를 찾고 준비를 하다가 낸 책,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. 바로 대기근이 온다라는 책인데요. 제가 이 뒤로 각종 재난 생존법, 그러니까 뭐 지진, 또 화산 폭발, 또 산불, 전염병, 전쟁 이런 각종 재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재난 자체로 사람들이 죽거나 큰 피해를 입다기보다는 그 뒤에 이어져 오는 물류망 붕괴로 인한 굶주림, 대기근으로 인한 큰 피해가 가장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진이나 전쟁 그 자체보다는 굶주려서 죽는 게 훨씬 더 몇 배나 더 심하고 또 고통스럽고 굶주림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바꿨던 거였었죠.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비상 식량을 준비해 두시라, 또 그것만 있으면은 어떤 재난에서도 버틸 수가 있고 생존할 수 있다,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요. 사실 이 굶주림, 배고픔 요거는 우리네가 요즘에는 잘 잊혀지고 좀 약간 낯선 단어입니다. 전화만 통하면은 뭐 족발이든 짜장면이든 치킨이든 그냥 다 배달이 오는데, 사실 배고픔, 굶주림이라는 재난이 또 한국, 전 세계에서 또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죠.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, 이 때문에 의해서 당장 이 5월달, 6월달에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올 수 있다,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FAO라고 유엔 농업 식량 기구라는 기관에서 요즘 최근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, 로이터 통신이나 미국 방송에서 계속 연이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,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가격리가 되고 있죠. 미국 같은 경우도 한 인구의 90% 이상이 자가격리가 돼 있고, 필수적인 활동이나 식료품을 사러 이 마트에 가는 것 외에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고, 또 물류도 멈추게 되고, 식량 생산을 위한 일꾼들도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식량들이 다 산지에서 폐기가 되거나 썩고 있는 것들이죠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직까지는 이런 우려로 그치고 있는데, 조만간 큰 식량 위기, 이 대기근이 올 수도 있다고 유엔에서까지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. 이미 국제 쌀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하고요.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 세계적인 밀 수출국, 또 태국, 베트남 같은 세계적인 쌀 수출국들이 이미 쌀 수출을 통제를 하고 막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식량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수요가 모자라도 가격이 몇 배나 더 폭등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. 몇 년 전에 배추 한 포기가 15,000원까지도 폭등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? 뭐 그런 것처럼 식량이 조금만 남아도 팍팍팍팍 가격이 폭락을 하고, 또 조금만 모자라도 가격이 몇 배나 더 급등할 수 있는 것들이죠. 중국에서도 이미 쌀 사재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쌀을 사재기 하지 마라, 충분히 남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은, 우리나라가 사실은 엄청나게 식량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.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이 겨우 24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급이 되고 있지만은 그 외에 뭐 밀과 옥수수 같은 경우는 90% 이상이 다 전부 다 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물동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수입상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끊기게 되었고, 조금만 수입이 덜 되면 가격이 몇 배나 더 폭등을 해갖고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. 또 쌀이 100% 자급이 되고 있다, 이런 주장도 100% 진실은 아니에요. 지금 우리가 라면이나 맛있는 과자들, 또 음식들, 짜장면 같은 것들,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쌀을 안 먹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자급이 되고 있는 거지, 만약 밀이나 콩, 옥수수 이런 것들 수입되는 것들이 끊기게 되고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하면은 사실 쌀 같은 경우도 소비가 급증을 하고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 이제 분명한 거죠. 제 책에도 재난 시에 사람들이 망가지고 굶주리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. 2차 대전 시 러시아에 고립된 레닌그라드 시에서는 이 여배우가 한참 동안 굶주리다 보니까 이 3kg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암시장에 가고 통째로 하나랑
바꿔서 먹었던 그런 기록도 있고 지금도 그쪽에 박물관에 가보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. 이 재난시 굶주림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이 먹을 걸 한쪽으로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짓을 하는 것들이 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는데 그런 사례들을 책을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심지어 하다못해 이 벽에 붙어있는 벽지 같은 경우도 뜯어갖고 그 안쪽에 있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. 표를 할른다던가 이런 사례들도 있고 심지어 진짜 먹을 게 없으면 흙을 퍼먹거나 혹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죠. 이 양반도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. 그것처럼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나 3일 동안 굶게 되고 또 아이들이 배고프다 울부짖게 되면 어떤 행동도 어떤 짓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. 때문에 미리미리 나와 가족이 먹을 비상 식량과 대비책을 세워놓는 게 중요한 거죠. 지금은 우리나라가 먹을 게 아직 풍부를 하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 혹은 중소기업들,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폐업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. 더구나 식량 부족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가격이 점점 더 몇 배까지도 폭등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.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미리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굶주림, 대기근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기근 사태 또 굶주림 사태 같은 것들이 퍼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대비할 게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꼭 기다려주시고 봐주세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